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유성 교수입니다. 글로벌 거래 협상론 4주차 1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4주차 강의는 동영상 강의를 1강 시청하고 2강은 저 아주 절친한 친구인 아주대학교 박호환 교수의 윈윈 협상에 관해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45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2강에서 3강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지금 글로벌 무역 협상을 하고 있죠. 협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은 중국에서 미국을 바라보는 그런 중국인의 입장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유튜브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한 자료를 찾아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3강은 여러분들 미중 협상에 관한 현황과 여러분의 의견을 레포트로 제출하는 세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칭다오에서 근무하는 우리 대학의 주영덕 선생님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안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금요일 강의 끝나고 다음 주에 우리 연휴가 있고 연휴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될 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강의를 못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 그 연휴 기간이라서 강의가 없습니다. 강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그 미중 무역 협상의 현황과 그 전략에 관해서, 전략은 여러분들 개인이 갖고 있는 의견입니다. 중국이 어떤 전략으로 미국에 대응하면 이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의견을 제시해서 저에게 이메일로 레포트를 보내는 것이, 그러니까 다음 주 강의 전까지, 그러니까 날짜를 보면 여러분 지금 날짜를 보면 우리가 우리 25일 날 그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고 여러분 그 추석 연휴가 30일부터 4일까지 10월 4일까지 연휴 기간이라서 10월 2일에는 강의 없습니다. 강의 없고, 그러니까 10월 8일, 10월 9일 전까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메일로 여러분 그 과제를 제출하는 것이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그 과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3장에 관해서 여러분 설명을 드렸는데요. 글로벌 협상에 임하는 협상가들이 7가지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게 되는데, 거기에 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유능한 협상가가 갖춰야 될 4가지 자질에 대해서는 오늘 좀 더 설명한 다음에 여러분 1강은 마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 아마 중국에서 지금 강의를 많이 듣고 있는 학생들을 보니까 조이란이라든지 판치 몇몇 학생들이 이 조이란 같은 학생들은 대학원생입니다. 대학원생하고 여러분 학부생하고 내가 착각을 했네요. 그래서 어쨌든 주잉치라든지 이런 중국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한국어가 좀 언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된다, 그죠? 잊어버리게 되니까 여러분 그 언어를, 한국어를 줌이나 동영상 강의 접속해서 우리 교수님들하고 계속 강의를 듣고 또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중국어로만 말하지 말고 그동안 여러분 그 3년, 4년 동안 한국 배워놓은 것을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아마 국제교류원에서도 위챗으로 일주일에 2번 정도 이 한국어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주영덕 선생님을 통해서 그 시간을 확인하면 여러분들이 그 위챗에 접속해서 특강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협상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협상은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다. 어떤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인가? 인터액티브, 상호작용적인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다. 그러니까 인터액티브라는 말은 상대방이 있다는 거죠. 상대방과 내가 어떤 주제와 이슈에 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이 타협해가는 그런 과정이 negotiation, 즉 협상이다. 그런데 협상이 국내에서만 일어나면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유사하기 때문에 글로벌한 협상보다는 비교적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날의 경제는 글로벌한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마찬가지죠, 그죠? 미국과 영국, 중국과 일본, 중국과 아프리카, 중국과 프랑스, 뭐 중국과 러시아 이런 나라들 간의 협상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글로벌한 시대의 협상에서는 이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서로 그 뒤에 있는 이해관계자도 다르다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협상이 같은 자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에 비해서는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협상에는 협상의 전면에 나서는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협상 뒤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죠? 자, 미국과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대두, 콩이나 밀 같은 곡물을 엄청나게 수입해 옵니다. 그죠? 그러면 미국 측 그 농무부 협상 당사자와 중국 측 당사자 두 사람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캘리포니아라든지 미국의 곡창지대에 있는 농민단체들의 목소리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죠? 협상 결과를 동국에 가져갔을 때 그 농민단체들이 결사반대하면 이 협상을 의회에서 추인할 수가 없다. 그죠? 뭐 그런 것들을 아마 정치 제도의 차이, 중국과 미국의 정치 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중국은 공산당 당위원회와 공산당에서 대단히 큰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국가 전체적인 이익을 생각해서 이런 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지만 미국이나 이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의회가 있어서 상원도 있고 하원도 있고 또 이 단체들이 로비하는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그 만만치 않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협상의 의사결정에는 그 협상 전면에 있는 협상 당사자뿐만 아니라 협상 후면에 있는 이해관계자들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몇 주 차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그 두 번째 2장에서는 협상의 여러 가지 이론들을 설명했죠. 그러니까 분배적 협상, 통합적 협상, 그 다음에 그 게임 이론에 따른 뭐 협상 이런 여러 가지 협상 이론에 관해서 그죠. 그 다음에 2단계 이론은 방금 얘기한 이해관계자들을 중시하는 그런 이론이죠. 그 다음에 레이키의 이 분배적 협상과 그 다음 통합적 협상. 그 다음에 그 하버드 대학의 휴시어 유리의 이
강성협상, 연성협상, 원칙협상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3주차 1강에서는 이제 글로벌 협상에 임하는 협상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7가지의 잘못에 관해서 얘기를 했죠. 첫 번째가 문화적인 무지다. 그죠? 문화적인 무지. 미국과 동양과 서양은 시간에 관한 것, 아니면 그 관계와 그 다음에 신뢰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 제가 이 전화기를 켜놓고 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네요. 자, 글로벌 협상가들의 7가지 그 오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문화적 무지고, 그다음 두 번째는 협상을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상이 성사되지 않으면 그 협상에서 탈출해야 되는 이런 경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협상 탈출에 실패하게 된다. 그 다음 제로섬 편견. 그 윈윈이 아니라 내가 하나를 양보하면 저 사람이 내 걸 빼앗아간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 다음 중거점 구속효과. 최후의 마지노선이라 할까요? 자기들의 기준점, 중거라는 것은 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기준점에 지나치게 집착하다가 보면 협상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오버컨피던시죠. 지나치게 협상에 임하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이런 경우. 또 상대방이 양보를 했을 경우에 저 사람이 딴 의도를 가지고 나를 속이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그 불안이나 이런 것을 갖고 있다. 승자의 불안. 그 다음 주관적 공정성 인식. 주관적, 그죠? 이 공정한 협상이라는 것이 협상 당사자들이 이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글로벌 협상에 임하는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이런 그 여러 가지 7가지의 그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7가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유능한 협상자가 협상에 임하는 유능한 협상자가 갖춰야 할 자질, 트레이터,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유능한 협상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데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능한 협상자가 갖춰야 될 자질을 한 가지만 딱 꼽으라면 협상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 다음에 협상 현안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아주 불확실한 상황,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그 다음에 리스닝하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얘기를 주의 깊게 들어서 그 사람의 말 속에 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알아내고 그것을 단서로 하여서, 그것을 실마리로 하여서 협상에 성공하는 이런 리스닝 기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유능한 협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중요한 트레이트, 자질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습 기술입니다. 이 협상에 관한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술. 학습, 뭔가 배우려는 이런 태도와 스킬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독선적인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뭐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내가 늘 옳다 하는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유능한 협상자가 될 수 없다. 두 번째가, 그래서 이 협상은 전문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성공한 경험을 계속 떠올리고 실패한 것은 별로 교훈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험은
상황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이 경험이 그렇게 쓸모가 없죠. 쓸모가 없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문 지식과 같이 결합해서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학습형 경험자와 비학습형 경험하는데도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세 가지 그 절차를 따른다. 첫 번째는 경험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아, 내가 이걸 경험했지. 두 번째,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 요건 성공했지, 요건 실패했지. 그 다음에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다. 이게 이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갖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경험이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 경험이 별 필요 없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그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우리 의과대학에서 병원에 실습하는 인턴 의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병원에 가서 환자를 치료하는 이 임상 실습을 하죠. 이게 바로 뭡니까? 환자를 치료하는 경험. 그런 경험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의사들이 환자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치료 방법을 본인이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죠? 이 현실에서는 똑같은 문제들이 100% 복제되는 것은 대단히 힘들지만, 그와 유사한 사례나 문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경험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경험과 그 전문 기술을 접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능력을 가지려면 세 가지 필요하다. 하나는 여러분 그 지금 경영학이나 글로벌 비즈니스를 배운다고 해서 그 영역에서만 지식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다양한 인문학적인 소양들, 철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경험과 소양들을 갖춰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물을 전체적으로 보는, 이걸 컨셉추얼 스킬이라고 합니다. 개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개념적 기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 주인치라든지 여러분 이 젊은 친구들은 앞으로 이 뭡니까? 세상이 여러분 지금 20대죠? 그럼 여러분은 70년 앞으로 더 살아야 되는데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보다는 엄청 변화했을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자기를 중심으로 보죠. 그때 내 부모님은 연세가 얼마나 되어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떤 직업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하는 이런 것들을 상상해보고 이런 전체의 관계를 이 판단할 수 있는, 종합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 그게 개념적 기술입니다. 그죠? 그럼 또 하나는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열린 마음, 그죠? 그러니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뭔가를 이 변화를 할 수 있다. 닫힌 마음, 내가 제일이다, 나밖에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뭔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에 뒤떨어지게 된다. 그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러니까 늘 글로벌 협상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 학습하는 기술이다. 방금. 그 두 번째는 글로벌 리더십입니다. 그죠? 글로벌 리더십.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자국 내에서만 생활하거나 비즈니스 활동할 수 없다. 그죠? 문화적 이해도와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된다. 문화적 이해도. 상대 문화에 대한 이해. 러시아 사람들하고 협상할 때는 어떻습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보드카를 대단히 좋아하죠. 보드카를 좋아하고 대단히 격정적이다. 그죠? 큰 소리 치기도 하고. 이렇다. 그럼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 그럼 일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용하고 예의를 지키는 이런 것들 어릴 때부터 중시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 미국 사람 같은 경우. 그래서 우리 이 교재에도,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지금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커피를 안 먹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중국 차만 마신다. 커피는 몸에 해롭다. 커피는 마시면 잠이 안 온다. 이런 사람이 그 미국에 있는 협상 당사자 협상을 할 때 그 사람이 그 여러분 중국에서 왔다고 아주 이건 남미 콜롬비아에서 그 르왁 커피다. 내가 손수 따려서 여러분 준다. 그런데 나는 커피를 싫어하니까 커피를 안 먹는다. 이렇게 말하면 또 상대가 어떻습니까? 결례될 수 있겠죠. 물론 미국 사람들은 no thank you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 커피 안 먹는 모양이다 하고 별로 그렇게 탓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데, 만약 여러분 중동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협상할 때는 자기가 막 손수 커피를 끓여서 줬는데 내가 안 먹는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깨진다. 관계를 형성하기 전에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먹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 그죠? 그런 문화적 차이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의사소통 능력, 그죠? 그 나라의 언어에 대해서 최소한의 것들은 인사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이런 포인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 글로벌 비전. 이 언어를 얘기하니까 제가 제 와이프하고 중국에 갔었는데, 저도 중국을 잘 못하고, 제 와이프도 잘 못하는데, 호텔에서 나오면서 보니까 청소하는 아주머니한테 집사람이, 팁을 이렇게 주면서 쉐쉐 하면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인사 정도. 이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그래도 니하오, 라든지 이런 쎄쎄, 이런 정도의 인사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야 이 사람은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알려주게 된다. 그러면 서로 호감이 생기는 거겠죠. 그죠? 두 번째는 글로벌 시대에는 글로벌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한국가가 이 모든 의사결정 슈퍼파워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있습니다. WTO라든지 WHO라든지 이런 여러 국제기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네스코라든지 UN의 여러 산하기구들, 그런 국제기구가 추구하는 목표와 전략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글로벌한 스탠다드 기준에 벗어나면 또 이게 국제적으로 용인되지 않으니까, 그죠? WTO나 국제무역기구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글로벌 에티켓이다. 글로벌 에티켓, 그죠? 자, 식사 매너라든지 선물을 주고받는 이런 것들, 그죠? 자, 그러면 이 서양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물을 주면 그 자리에서 당장 선물을 뜯어보고 선물 고맙습니다 칭찬하고 아주 원더풀 굿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동양 사람들,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선물을 그 자리에서 바로 풀거나 뜯어보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 또 식사 매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다. 그죠? 서양에서는 식사를 하면서 이 코를 풀거나 재채기가 나올 때 여러분 어느 거는 허용되고 어느 건 허용되지 않겠습니까? 코를 푸는 거는 허용되지만 재채기 하는 것은 대단히 매너에 어긋나는 것으로 서양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채기는 가능하면 참아야 되고 코는 이렇게 풀어도 서양 사람. 그러나 동양에서는 어떻습니까? 밥 먹을 때 코 풀면 어떻습니까? 이게 대단히 매너 없는 사람으로 인식되죠. 그런 것들 차이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리스닝 스킬. 그러니까 말하기보다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경청, 그죠? 여러분들 이 경청 늘 명심하십시오.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감정을 통제하는 기술입니다. 감정을 통제. 자기가 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 감정을 있는 대로 표출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이 협상력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감정 통제를 더 잘해야 됩니다. 강자는 어떻습니까? 감정 통제를 다소 이렇게 소홀히 해도 이럴 것이 없지만 약자는 감정 통제를 소홀히 하면 이럴 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죠? 많다. 그 다음에 협상 이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까다로운 사람들과는 어떻게 협상해야 되겠습니까? 까다로운 사람. 그러니까 아주 고집이 세고 거만하고 목에 힘을 주고 그 다음 상대방에 대해 대단히 적대적이고 욕심도 많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까다로운 사람인데 그런 사람과 협상할 때는 협상 중간에 감정이 상하면 정회하고 발코니에 나가서 하늘을 한번 보고 이렇게 한 템포를 늦출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그 다음 세 번째는 절대 그 사람이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마라 하는 얘기. 그 다음에는 골든 브릿지, 황금다리라고 하는데 서로가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